안녕하세요. 역사 트리거입니다. 오늘은 27년간 고려를 괴롭혔던 고려거란 전쟁을 종식시킨 귀주 대첩과 금감찬의 비밀 전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귀주 대첩을 우리 역사의 3대 대첩 중 하나로만 기억하실 텐데요. 귀주 대첩은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닌 11세기 동북아시아 역사의 줄기를 바꾼 큰 사건입니다. 그럼 고려를 구한 위대한 영웅 강감찬 장군과 귀주 대첩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귀주 대첩을 이끈 강감찬 장군. 그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 수많은 위인이 있지만 그중 강감찬 장군은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환생설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로는 중국 사신이 별을 보며 가던 중 북두 칠성 가운데 문곡성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달려가 보니 사내 아이가 태어난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장차 큰 인물이 되겠다라고 예언하는데 그 아이가 자라서 강감찬 장군이 됩니다. 그렇게 강감찬 장군이 태어난 곳이 지금의 서울의 봉천동, 즉 우리가 잘 아는 낙성대입니다. 우리는 보통 강감찬 장군을 무관으로 알고 있지만 강감찬 장군은 고려의 문신입니다. 문과에서 장원급제를 하고 태사문화시중 즉 지금의 총리 자리까지 역임하신 명재상입니다. 완벽한 정치력과 병법까지 통달한 고려의 천재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만 보면 강감찬 장군은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선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일단 가문은 작은 호족 출신으로 메인 가문의 출신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고려사 열전을 보면 키도 작고 못생겼다라고 쓰여진 것으로 보아 외모가 별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고려 과거 급제 평균 연령이 23세 정도였는데 강감찬 장군의 경우 35세 늦은 나이에 장원 급제합니다. 장원 급제하였지만 이후 역사에 기록되지 않을 정도로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강감찬 장군이 어떻게 동북아시아의 질서를 재편하는 위대한 위협을 달성했을까요? 당시 동북아시아의 정세는 송나라와 거란 그리고 고려의 삼각관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송나라에게도 거란에게도 고려는 신경 쓰이는 나라였습니다. 무시하기에는 꽤 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당시 고려는 실리외교로 송과 거란 어디에도 적극적인 협력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고려가 어느 한쪽 편을 들면 전세의 판도가 뒤집힐 정도였던 거죠. 당시 거란은 야율융서 성종으로 인해 최고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고 이런 거란은 고려를 27년간 3회에 걸쳐 침공합니다. 993년에 거란은 80만 대군으로 고려를 침공합니다. 이 침공이 고려-거란 전쟁의 1차 침공입니다. 이때 그 유명한 서희가 거란과 단판을 지으면서 강동 6주를 획득하는데 이 강동 6주 중 한 곳이 귀주입니다. 2차 침공 당시 고려를 완전히 굴복시킬 생각으로 거란의 성종이 직접 40만의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공합니다. 하지만 양규 장군의 대활약과 강감찬 장군의 제안으로 전략적 몽진을 한 현종의 결단으로 결국 고려를 완전히 굴복시키지 못합니다. 거란의 왕이 직접 쳐들어왔음에도 현종이 직접 찾아가 친조를 할 것이라는 약속만 받은 채 거란으로 쓸쓸히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후 현종은 병을 핑계 삼아 차일피일 거란을 찾아가겠다는 약속을 미루고 있었죠. 고려는 애초부터 약조를 지킬 마음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면 왕이 거란으로 직접 친조를 갔다가 거란에 억류되기라도 하면 답이 없었을 테니까요. 계속 이런 상황이 되니 거란의 성종은 화를 억누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송나라를 적극적으로 공격하자니 작은 나라이기는 하지만 항상 만만치 않은 전력으로 후방 있는 고려가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성종은 황제 친위군으로 구성된 10만의 최정예 기마병을 소배압에게 맡겨 반드시 고려를 굴복시키는 명을 내립니다. 이전의 1차 전쟁과 2차 전쟁을 통해 고려의 저력을 경험한 거란은 반드시 고려를 함락시킨다는 마음으로 거란의 명장 소배압은 완벽한 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거란의 경우 보급은 항상 현지에서 약탈을 통해 조달을 했고 이전의 전쟁에서도 고려는 이 맹점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거란이 쳐들어오면 산성에서 수비하며 외부에는 급식 한 톨 남겨두지 않는 청야 전술로 항상 거란을 괴롭혔습니다. 소배압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고려의 모든 거점을 포기한 채로 현종이 있는 개경까지 바로 진격하는 개경직공이라 전략을 은밀하게 세웁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과감하고 대담한 전술이었습니다. 1018년 12월 10일
그렇게 거란의 명장 소배압 이끄는 10만의 세계 최강 기마 군대는 고려를 향해 출정합니다. 거란의 대규모 3차 공격의 조정에서는 강감찬 장군을 상원수로 임명하고 20만 명의 군사를 동원합니다. 언뜻 보기에 20만 명이라는 병력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농민과 병사의 혼합군으로 구성된 이 병력은 거란의 10만 기마병에 비하면 전투력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거란 성종의 직속 황제 친위군은 그 당시 전 세계 최강 군단이라고 해도 무방했습니다. 이렇듯 고려가 전력적으로 열세에 놓인 만큼 고려에게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죠. 개경직공이라는 강수를 둔 소배 앞의 군사는 2차 전쟁 때 패했던 흥화진을 내버려둔 채 삼교촌으로 우회하여 남하하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거란이 평소와 같이 거점을 공격할 것이라 예상하고 산성에서 방어하며 청야전술을 펼치자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강감찬 장군의 천재적인 지략은 여기서부터 여과 없이 발휘하게 됩니다. 어떻게 예상했는지 모르겠지만 강감찬 장군은 소배압의 개경직공이라는 전술을 미리 꿰뚫어본 듯합니다. 소배압이 도착하기 전 12,000명의 기병을 흥화진이 아닌 삼교천에 미리 매복시켜둡니다. 거기에 더해 소가죽을 큰 밧줄로 엮어 성 동쪽에 큰 강을 미리 막아두어 작은 뚝을 설치합니다. 이렇게 토목 공사까지 진행한 것으로 보아 강감찬 장군은 이미 소배압의 머리꼭대기에 있었던 거죠. 이를 알리 없는 소배압의 기마병은 무릎까지밖에 오지 않는 삼교천을 빠르게 건너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강감찬 장군의 신호와 함께 소가죽으로 만든 뚝을 일시에 무너뜨립니다. 빠른 속도로 강물이 불어나기 시작하며 물살이 거세집니다. 소배압의 군사들은 갑자기 빨라진 물살에 당황하고 거란의 기마부대는 혼란에 빠집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미리 매복해 있던 12,000명의 기병이 그대로 몰아치니 소배압의 군사들은 패퇴하게 되죠. 보통은 적군이 여기서 거란으로 퇴각했겠지만 소배압도 거란이 자랑하는 명장 중의 명장, 그리고 황제 친위군 이루어진 10만 병사 또한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세계 최강의 기마군단답게 소배압은 삼교천의 패배에도 재빠르게 군사들 수습하여 다시 한번 개경으로 진격합니다. 강감찬 장군은 이때도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두 개의 부대를 편성하여 김종현을 필두로 한 1만 명의 기마병은 개경 방어를 위해 급파하고 강민첨을 필두로 한 부대에는 빠른 속도로 남아중인 거란군과 소규모 교전을 통해 속도를 늦추라고 명을 내립니다. 강감찬 의도대로 강민첨의 부대는 소배압 군대의 진격 속도를 조금씩 늦추게 됩니다. 이렇게 번 시간으로 개경에서 결사항전을 준비합니다. 2차 침공 당시 개경을 버리고 몽진을 선택했던 현종은 이번만큼은 개경에서 결사항전을 다하고자 결심합니다. 그 결심의 바탕에는 송악산의 산성을 축조하고 개경 성벽과 성문을 완벽히 강화한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개경의 외부에는 청야전술을 행하여 풀 한 폭이 남겨두지 않았고 모든 백성은 성 안으로 피난한 상태였죠. 1019년 1월 강민첨의 집요한 추격을 뿌리치고 개경에 도착한 소배압, 그의 눈앞에는 굳게 닫힌 성문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황무지뿐이었습니다. 뒤에서는 강감찬이 쫓아오고 정면에는 굳게 닫힌 성벽, 하지만 이대로 퇴각할 수 없었던 소배압은 기병 300기를 척후병으로 보내지만 결과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던 고려군에 몰살당해 버립니다. 결국 집요한 추격과 계속되는 패전로 인해 소배압은 어쩔 수 없이 세계 최강 기마 군단의 후퇴를 결정합니다. 거란으로 복귀하는 소배압의 최정예 10만 거란 기병, 하지만 강감찬 장군은 이대로 그들을 살려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무덤으로 귀주를 결정한 상태였죠. 여기서 그동안 강감찬 장군이 준비했던 큰 그림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최정예 기병이 가장 싸우기 좋아하는 지형은 넓은 평야입니다. 그런데 이 귀주는 넓은 평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계속된 추격과 거란의 안전한 복귀를 위해 소배압은 귀주에서 고려군과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귀주는 넓은 평야이니 거란의 기병 대군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강감찬 장군의 승리를 위한 큰 그림이었다는 것을 소배압과 거란군은 알고 있었을까요? 소배압은 자신이 귀주라는 전장을 선택한 것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이 전장은 전쟁 처음부터 강감찬 장군이 선택해둔 전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소배압과 거란 기병 10만 그리고 강감찬 장군의 20만 대군이 귀주성 앞 평원에서 마지막 전투를 벌입니다.
병력의 숫자는 고려군이 우위에 있었으나 전투력은 소배합의 군사가 앞서기에 죽고 죽이는 백중지세의 전투가 이어집니다. 27년간 쌓여왔던 원한인 만큼 누구도 물러설 수 없는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늘에서부터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칩니다. 풍향이 바뀌면서 거란의 기마병들은 거센 맞바람을 맞으며 싸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야는 가려지고 거센 바람으로 화살도 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기상의 변화는 고려를 도운 하늘의 축복이었는지 강감찬 장군의 전략이었는지 삼국지의 제갈공명이 생각나게 하네요. 이 시기에 귀주성 인근은 강한 비바람과 바람의 변화가 자주 관측되었다 합니다. 아마도 강감찬 장군은 오랜 시간 전쟁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상의 변화를 예측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장소와 시기 그리고 기후까지 강감찬 장군이 선택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더 거란을 무너뜨릴 마지막 변수가 등장합니다. 개경 방어를 위해 급파했던 김종현 이끄는 1만 명의 기마병이 나타나며 거란군의 허를 찌릅니다. 전투로 인해 지쳐있으며 바람으로 인해 몸조차 가누기 힘들어하고 있던 거란군 속으로 1만의 기마병들이 성난 기세로 몰아닥칩니다. 그렇게 전쟁의 기세는 강감찬 장군이 이끄는 고려로 넘어갑니다. 결국 이날의 전투에서 세계 최강의 기마군단 10만 명은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살아서 강을 건 거란군이 고작 수천 명에 불과했으니 이렇게 27년간 고려를 괴롭던 고려-거란 전쟁이 마무리됩니다. 강감찬 장군의 귀주 대첩은 단순히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닌 11세기 동북아시아의 역사를 완전히 뒤흔들어버린 사건입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고려의 승리는 작게는 고려-거란 전쟁을 종식시켰고 크게는 그 이후 고려를 동북아시아 패권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만듭니다. 고려에게 대패한 거란은 송나라를 더 이상 도발하지 못했고 고려의 저력에게 놀란 송나라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거란은 이때의 피해의 영향으로 결국 여진족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귀주 대첩 이후 강감찬 장군은 개경 주변의 나성을, 국방에는 천리장성을 축조하면서 고려 국방의 기틀을 만듭니다. 이런 국방력으로 고려를 황제국으로 성장시키게 되죠. 이런 고려의 평화는 몽골의 침입이 있기 전까지 200년 동안 유지됩니다. 단순히 나라를 구한 구국의 영웅이 아닌 동북아시아 정세를 바꾼 강감찬 장군. 초라한 외모로 무시당했으며 남들보다 훨씬 늦은 35살의 과거 급제하여 주목받지 못했던 한 사람의 위대한 서사실. 귀주 대첩 당시 강감찬 장군의 나이는 72세였습니다. 나이와 상황을 핑계로 새로운 도전에 용기를 못 내는 우리들에게 큰 귀감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구국의 영웅으로 그리고 보잘것없는 한 인간의 위대한 용기가 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강감찬 장군과 귀주 대첩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역사 트리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